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늘봄학교 이면을 들여다보니입니다. 최근에 제주 교육계에서도 늘봄학교 문제로 반발이 있었다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이제 늘봄학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좀 출발한 그런 이제 정책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정교조 제주지부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늘봄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오는 3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정책의 또 계획을 확정한 시점이 1월 24일이었거든요. 네. 이게 정리를 하면은 한 달밖에 이제 기간이 남지 않은 그 시간 내에 정책을 다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좀 급하게 좀 부실하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계약은 3월인데 늘봄학교 계획이 공식화된 게 이렇게 1월 23일, 지난주잖아요. 정책 시행은 다음 달 3월.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논란의 이유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해서 최근에 이제 제주에서 또 어떤 폭로 좀 이런 게 나온 게 뭐냐면 늘봄학교 그 시범학교 선정 과정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제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공문을 받은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제 공문을 이제 받았는데 네. 그걸 보니까 공문에 방과 후 학교랑 돌봄 교실형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봄학교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늘봄학교 신청을 위한 이제 작업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 신청서에 신청자는 늘봄학교 신청인지 모르고 신청서를 받았고 뭐 거기에 따라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늘봄학교 시범학교인 그 신청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이제 제기가 돼서 굉장히 좀 논란이 최근에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정교조 지부에서 이제 밝히기로는 이 제주도 교육청이 뭐 일종의 꼼수를 부려서 이거 신청한 거 아니냐. 직접 말해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밖에도 또 이 늘봄학교 시행 자체가 이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 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도 없고 교육기관의 교육 여건도 악화시킬 수 있다. 좀 이런 우려도 같이 전합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늘봄학교가 도대체 어떤 정책이길래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까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제 돌봄 서비스를 국가에서 좀 일정 부분 해준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확정된 내용만 보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진행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 끼를 또 다 줘요. 학교에서 주고 중간중간 또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먹는 건 일단 해결이 된다는 거고. 네. 이제 원래 그리고 이 정책 이름이 늘봄학교가 아니고요. 초등 전일제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좀 뭔가 학교에서 전일제 학교에서 책임지는 느낌이죠. 종일이 있어야 되는 예, 예.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좀 비판이 많았어요. 이거 아동 학대 아니냐, 방치하는 네,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있어서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늘봄학교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맞아요. 전일제나 뭐 저녁 8시까지나 지금 매한가지 아닌가 싶은데 아까 뭐 아동학대 아니냐라는 반발도 있었다 그랬고요. 또 학교의 부담이 확실히 늘어날 것 같아요. 큰 문제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준비 기간도 충분히 필요할 텐데 불과 이제 한 달여 남짓 안 남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시행이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예. 번째 논란이 교육계에 좀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정책임에도 그렇죠. 너무 빠르게 이렇게 좀 추진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정책의 부실함으로 논란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늘봄학교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이 정책으로 인한 업무가 또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업무 부담. 이 문제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제기가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정책이 맞느냐 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저학년 아이들은 좀 집에 가서 이렇게 돌봄이 필요할 텐데 학교에 하루 종일 있는다고 하니까 또 엄마들 마음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관련 업무자를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누군가가 또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본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또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 교육부랑 교육청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업무, 이 늘봉 학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원을 별도로 채용을 할 거고, 지금 현직 교원분들은 전혀 이 업무에 이제 배당되지 않게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해요. 예. 근데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본학교 그 시간에 뭐 저녁 뭐 6시, 7시 요때 아이들이 이제 싸울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싸우다가 문제가 생겼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거를 담임교사 선생님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들을. 네, 어쨌든 그럼- 학교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보고가 들어갈 테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또 담임 선생님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면은 기존 교원들이 아무런 부담을 안 가질 거다라는 말은 사실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교사들의 반발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을 맡는다는 것이 올바른 교육 정책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학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또 부모의 역할은 뭔지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 문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막 수면 위로 아직은 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면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그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노동 시간이 뭐 제일 길다, 많다, 이 얘기 우리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지금 이 늘봄학교 정책은 노동 시간을 좀 늘려도 되는 거를 국가에서 일정 부분 권장해주는. 그래서 좀 허용해주는 네, 네. 그 어떤 기틀을 마련해주는 이런 정책이라서, 이게 과연 지금 옳은 정책이냐, 좀 이런 또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일하는 엄마 아빠의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아이들이 집에서 케어받을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 이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일단은 한국이 뭐 이미 장시간 노동한다 이거는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좀 저도 알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노동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1,752시간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90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보다 149시간 더 일한다, 1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가 또 있는 나라가 35개국인데 이 중에 한국이 5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는 네. 멕시코, 튀르키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 4개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일을 덜 한다 이거예요. 아, 우리가 줄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맞아요. 5번째, 높은 걸로 5번째라니. 와, 이렇게 수치로 좀 긴가 싶긴 했지만 1,901시간 숫자로 들으니까 이게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또 이게 또 2022년 기준으로 네. 우리 뭐 일주에 48시간 노동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17.8%나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는 건 사실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2018년에 사실 노동 시간을 일주에 52시간 하는 게 금지가 됐잖아요. 예, 예. 근데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많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네. 될 부분이 보이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나와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라서 더 반발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좀 노동 시간을 줄이고 네. 아이들이 좀 가정 양육에 좀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 다른 측면의 어떤 정책은 지금 막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런 네. 좀 측면이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눴잖아요. 오히려 또 늘봄학교 정책에 찬성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의견인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학부모분들 중에 이제 이 보육이 필요한 그렇죠. 분들이 또 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시간 노동하는 한국 사회를 허용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 좀 이 정책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좀 네. 이런 메시지를 오늘은 전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단순히 아이를 학교에 더 오래 맡기느냐 아니냐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근로시간 증감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 면밀하게 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